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흔히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죠. 팀 스포츠의 경우에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최근에 여자 배구 IBK 기업은행이 내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예, 어떻게 아침에 잘 일어나셨어요? 네. 자, 여자 배구 IBK 기업은행이 내홍 논란이 불거진 지점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사태는 세터 조성화 선수의 무단 이탈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12일 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구단의 설득으로 16일 페퍼저축은행전을 앞두고 합류했으나 경기 후 다시 숙소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산희 코치도 자리를 비우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구단의 설득으로 19일 돌아왔습니다. 서남원 감독이 경질된 후엔 현재 감독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성화 선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갈까요? 네, 조성화 선수는 지난해 4월 총액 2억 7천만 원의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체결하며 흥국생명에서 IBK 기업은행으로 이적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주장 완장까지 차고 있었는데요. 팀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고 또 선수단 사기를 꺾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 선수로서 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성화 선수가? 네. 그 조성화 선수가 팀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서남원 전 감독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구단은 조성화 선수와 관련해서 몸도 아프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다. 또 감독의 지도 스타일과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산희 감독 대행의 발언을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김산희 감독 대행은 10일 인삼공사전 이후 훈련하는 과정에서 서남원 전 감독이 조성화 선수에게 따로 지시사항을 전달했지만 선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은 화를 내며 이유를 물었지만 선수는 답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김산희 감독 대행이 팀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네. 김산희 감독 대행은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서남원 전 감독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칭, 호칭도 없이 야, 너 이렇게 부르는 등 존중하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성화 선수의 이탈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산희 감독 대행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힘들었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왔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베테랑 센터 김수지 선수도 김산희 감독 대행이 서남원 전 감독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선수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살을 서남원 전 감독에게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또 반대로 서남원 전 감독의 입장은 또 다르다고요? 네, 서남원 전 감독은 김산희 감독 대행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책임지고 나가라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감독이 경우에 따라 코치를 혼내거나 지적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쌓은 업적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다. 감독이 얘기해도 답을 안 하니 난감한 적이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들과 김산희 감독 대행 그리고 서남원 전 감독으로 좀 편이 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둘 사이에 진실 공방까지 형성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아우, 되게 복잡한데 이쯤 되면은 좀 구단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IBK 기업은행은 지난 21일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동시에 경질했습니다. 팀 내 불화와 연이은 성적 부진, 또 선수 관리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데요. 이로써 서남원 전 감독은 10경기도 치르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팀을 이탈했던 김산희 코치에겐 감독 대행 역할을 맡기는 등 조금은 물음표를 자아내는 대처로 우려를 샀습니다. 일단 김산희 감독 대행은 새 감독이 선임될 때까지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구단은 정상적인 정규리그 참여 등 대구단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산희 감독 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임시 감독 대행토록 결정을 했으며 후에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성화 선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감독, 단장을 경질할 때만 하더라도 IBK 기업은행은 조성화 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다음 날인 22일 한국배구연맹에 임의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류 미비로 하루 만에 반려가 됐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 계약서 도입과 함께 임의 탈퇴라는 용어를 임의 해지로 바꾸고 선수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IBK 기업은행이 연맹에 낸 서류에는 조성화 선수가 임의 해지에 동의한다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구단이 기본적인 절차조차 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예. 뭐 그 사이에 또 조성화 선수가 마음을 바꾸면서 또 한 번 구단의 행정력이 수면 위로 또 올랐죠. 맞습니다. 징계조차 좀 제대로 못하는 모습인데요. 선수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아 재차 임의 해지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화 선수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임의 해지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조성화 선수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아 임의 해지를 진행했으나 이후 선수가 입장을 번복하고 서면 신청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대구연맹에 임의 해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성화 선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구단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연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감안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연맹은 요청이 들어오면 이후 조정이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연봉 문제도 좀 시끄럽던데요, 연봉? 네, 조성화 선수가 계속해서 임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IBK 기업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계약 해지를 통해 방출하거나 팀 복귀를 시키는 일입니다. 임의 해지를 할 경우엔 3년간 조성화 선수는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고 자녀 연봉 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다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자녀 연봉을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구단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서남원 전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이 나오는데요. 당초 구단은 내년 4월까지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 과정과 관련해서 구단의 처사를 비판하자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구단은 계약선에 선수관리 소홀 및 성적 부진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연봉 미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남원 전 감독은 선수관리 소홀의 책임을 나에게만 지우는 것은 물론 아직 시즌 초반임에도 성적 부진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단은 결정된 사항이 아직 아니며 논의 후에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하튼 복잡한데 팬들이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팬들은 IBK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대구단을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조성화 선수와 김산희 감독 대행의 퇴출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름이 이제 육각수 조성환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성화 저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게 참 느낌이 좀 남다른데, 그나저나 단순히 IBK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여자 배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자체가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해요.
네, 여자 배구는 도쿄올림픽 당시에 정말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는데요. 그렇죠. 뭐 객관적인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로 똘똘 뭉쳐서 4강에까지 오르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표팀 일원이었던 선수들이 큰 인기를 끈 것은 물론입니다. 심지어 IBK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개막 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팀 중 한 팀이거든요. 김수지, 김희진, 표승주 등 국가대표가 3명이나 포진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조차 좀 암담한 심정을 전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골맞다는 걸, 그릇이 커지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린 그 그릇을 꽉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여자 배구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과거 학교 폭력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는데요. 그렇죠.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여전히 구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배구 쪽 얘기가 계속 나오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배구 얘기를 해봤고, 야구 쪽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이혜진 기자랑 통화가 됐으니까. 네. 그 KT의 그 통합 우승으로 인해서 시즌은 마무리가 됐지만은 여전히 또 이제 바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더라고요. 먼저 가장 최근에는 봉중근 해설위원 있지 않습니까? 봉중근 해설위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네,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경이었는데요. 봉중근 해설위원은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전 당시 봉중근 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하며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봉중근 의원은 이 사고로 턱 부위가 좀 5cm가량 찢어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서 입건하진 않았고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여받았습니다. 봉중근 의원은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해 활약을 했는데요. 2007년 국내 무대로 돌아와 LG 소속으로 뛰었으며 2018년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부터는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남기호님께서 전동 킥보드도 술 먹고 타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를 해야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기아가 새 단장을 선임을 했어요. 깜짝 선택이라는 그런 또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기아는 24일 새 단장에 장전석 전 키움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선임 배경으로는 프런트와 선수단의 화합,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선수 관리와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아는 지난 1일 맷 윌리엄스 감독과 이화원 대표이사, 조계현 단장까지 모두 경질하며 개혁을 선포했는데요. 고심 끝에 장정석 전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장정석 신임 단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장정석 단장은 무명 선수로 출발해 프론트를 거쳐 사령탑으로 한국 시리즈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친 뒤 친정팀 현대로 돌아가 12년 동안 구단 현장 직원으로 경력을 쌓았고요. 또 넥센에서 운영팀장이었던 2016 시즌을 마친 뒤 염경엽 첫 감독에 이어 사령탑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지도자 경력이 전혀 없는 사령탑으로 우려를 받기도 했으나 2018년 정규 시즌 4위, 또 2019년에는 한국 시리즈 준우승까지 팀을 끌어올려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역시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기아에서는 2002년부터 3년간 몸 담은 바 있습니다. 할 일이 뭐 상당히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 선임부터가 좀 급할 듯합니다. KBO 리그 10개 구단 중에 2022년을 이끌어갈 사령탑이 확정되지 않은 팀은 기아가 유일합니다. 단장이 선임된 만큼 좀 감독 선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도 좀 많은 과제들을 직면해 있는데요. 내부 및 외부 자유계약 선수 대응, 또 외국인 선수 구성 등 좀 빠르게 다음 시즌 밑그림을 그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또 국내 복귀를 선언한 양현종 선수와의 계약을 어떻게 좀 마무리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 지금 사고 제보가 있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 기자님. 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신갈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2km 구간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다고 조병천 통신원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또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왔네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나들목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네. 또 자유계약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FA 시장이 막을 열었죠? 네, 한국야구위원회는 25일 FA 자격을 승인한 선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격을 얻었던 19명 가운데 14명이 권리를 행사를 했습니다. LG 서건창, 두산 장원준, 기아 나지완, 삼성 오선진 선수 등은 자격을 갖췄음에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외야수 쪽이 풍년인데요. NC 나성범 선수를 비롯해 두산 김재환, 박건우 선수, LG 김현수 선수, 롯데 손아섭, 삼성 박혜민 선수 등 굵직한 자원들이 대거 풀립니다. 또 삼성 강민호, 한화 최재훈, KT 장성우 선수 등 안방 만인들도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계약은 2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체결할 수 있고요. FA 등급제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소속 구단 외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경계를 늦추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야구계에도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SG는 코로나19 여파로 마무리 캠프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마무리 캠프 참가 인원 중 한 명이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튿날 선수단과 프론트 저던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26일 전원이 코로나19 2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화 소속 선수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해당 선수가 캠프에 참가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마무리 캠프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어서 코로나가 우리 선수들도 지금 확진 판정 받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더 각별히 좀 감염 예방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혜진 기자. 네. 이혜진 기자는 킥보드 타 보셨어요? 킥보드. 저는 안 타봤습니다. 타보고 싶지 않아요? 킥보드? 조금 저는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렇죠. 아니 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유튜브 댓글창 보니까 문병철님께서 킥보드 바이크 단속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도로 다니고 하는데 왜 단속도 안 하고 그러는지 말만 단속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유 이렇게. 이게 주변에 보면은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보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게 지금 솔직히 문제가 좀 커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봉준근 해설위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좀 규제가 돼야 돼요. 이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아무튼 뭐 킥보드 문제 때문에 한번 이 기자도 한번 타고 다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여쭤봤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혜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